1347일 되는 미국에서 한 지금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이 지금 지도부가 다 날아가고 또 비상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인물들, 비상시대에 지휘할 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 김한길, 김병준, 임요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엔조 프레스에다가 사설을 하나 썼습니다. 한동훈으로 정치 위기를 극복하라. 제가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글어봤자 제가 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다 실험해봤고 다 평가받아봤고 거의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원희룡도 제가 볼 때 별 뾰족한 수가 안 됩니다. 무게가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요. 그럼 누가 있는가? 한동훈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무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치할 때 여론조사, 우리 보수층들은 이게 조작됐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작되었다고 무시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19%, 한동훈은 16%, 여야 차기 대통령 후보 누가 괜찮은가 하니까 국민들 19%는 이재명, 16%는 한동훈. 그냥 막사막합니다. 전직 대통령 출마한 자와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 돼서 이제 1년 한 6개월 한 사람하고 거의 막상막하가 됐다니까요. 이거 뭘 말합니까? 그동안 한동훈이가 자기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했다는 것이고, 썩어 자빠진 국회에 가서 역대 이때까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 뭘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런 얘기 안 하고 한동훈은 받아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예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어른들이 국무위원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래 얘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그래 안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차기 대권 반열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비대위 누가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당 누가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민심이 떠나고 국민의 관심이 떠난 국민의힘당을 이끌 사람은 저는 한동훈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재용을 데려오든지.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비대위원장, 한동훈이가 검사라서 안 돼, 뭐라서 안 돼, 그런 고사가들, 말 많은 인간들 그런 거 듣지 말고 결단 내리면은 이번 정치 전쟁에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한동훈의 그 날카로운 입, 무서운 입을 민주당 의원들은 다 피합니다. 한동훈한테 걸렸다 하면은 다 자빠지는 거 압니다. 한동훈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도 아끼고 말도 줄이고 했는데,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가 되면은 밤을 낮잠아서 그 입으로 핵미사일 같은 말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 하면은 저는 민주당 박살을 내고 한국 썩은 정치도 박살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정치 진짜 박살내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배부른 정쟁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국민의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겠습니까? 2030년 앞으로 한 70년 후쯤 되면 한국 인구가 거의 이제 절반 2,500만 정도로 줄어든다. 군대 갈 사람도 없고 앞으로 60몇 살 돼도 청년이라 그래요. 그건 60몇 살이 이제 군대 가야 됩니다. 이런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만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나라를 만드는가? 정치인들이 국가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국가를 혐오하고 국가를 비난하게 만든 자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살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학교에 가서 남자들은 수시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수시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인격,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나의 개인의 또 앞날도,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968년 12월 5일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큰 꿈과 야망,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국민교육헌장 내용 자체가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외워야 할 만한 그런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5,000년 역사의 거지 같은 인생, 거지 같은 삶, 그걸 벗어던지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그 첫 단위부터 시작해서 영광된 조국, 새 역사를 창조하자.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은 이루어졌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생명들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을 독재자라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중심이 되니까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700만 원 넘어서 800만, 그리고 이 전교조 선생들이 학생들을 단체 관람을 시키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손에 시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암살하러 가는 그 자리에 정승하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이 같이 갔습니다. 바로 이 뒤입니다. 공정동. 같이 갔는데 총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근데 김재규가 황급하게 나와서 차를 타고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군을 통솔하는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자가 중앙정보부장에게 아니 총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 현장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암살한 자와 함께 차를 타고 동행한 그런 자가 어떻게 참모총장이고 그런 자를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12.12는 바로 그런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었고 정승환은 반란자였습니다. 장태환은 반란자의 부하였습니다.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영화는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밝힌 12.12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전두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미친 세상,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을 가서 영화를 보라고 만드는 미친 선생들, 나라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당과 용산의 권력자들 한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지 역사도 못 지키는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시달리고 매일매일 혼쭐나고 매일매일 비상체제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싸울 수 있는 정치인, 아직은 정치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한동훈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고 한동훈 판으로 새 정치판을 짜고 정치에 신인들이 대거 입성해서 넓고 부패한 국민의힘당 정치물을 확 바꾸는 그런 정치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라. 핸섬하고 IQ, EQ 지수 높고 달변과 은변력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젯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종창아지가 또 당직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아지 변함없이 또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주말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또 애국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